충북한우협동조합에서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일리해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계획성 있게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것으로 하는 오늘 시작인 것으로 압니다. 제가 얼마나 와서 몇 번 강의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기본적인 제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송아지 얘기 좀 하고 또 그게 어미소와 관련된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송아지의 생명은 제가 어디 가서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송아지의 생명은 뭐에 달려 있다라고 여기 몇 분들은 저 얘기를 많이 들으시기도 했을 텐데 송아지의 생명은 뭐에 달려 있다라고 그러면 뭐에 달려 있습니까? 송아지의 생명은 송아지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뭐에 달려 있다. 송아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두자. 초유. 네, 초유입니다. 초유. 우리 농가에서 초유를 모르시는 분은 안 계세요. 초유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도 안 계세요. 그러면 왜 초유가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까지 해온 내용들의 초유에 대한 중요성은 알지만 초유에 대해서 면밀하게 생각을 안 해보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유의 품질은 어떤 것인가? 송아지가 초유의 품질인 어떤 것을 먹여야 송아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될까? 그리고 송아지는 48시간 이내에 얼마 정도 양을 먹어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잘 해결이 되면 송아지의 생명은 문제가 없을 뿐더러 생후 10일 이내 발생하는 설사는 문제가 없어요. 설사를 해도 절대로 죽지는 않는다고 저는 장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현실은 5일째도 설사하고 7일째도 설사하고 9일째도 설사하고 10일째도 설사하는 확률이 10% 20% 정도 된다고 하면 첫째 뭐를 생각해라? 초유의 품질은 어떨 것이고 초유의 양은 어떨 것인가를 생각을 해라. 10일 이내에 설사하는 송아지가 설사하면 뭔가 초유의 양과 품질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물론 설사하는 원인에는 어떤 병원체로 인해서 로타 코로나, 살모넬라, 대장균, 크립토스프리디움, 콕시디움 오만 작것들이 다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라고 접근하지 말고 그렇게 치료할 것이라고 접근하면 너무나 머리 아픈 거예요. 정말로 제가 초유만 제대로 잘 먹이면 설사를 안 해요. 제가 잘 하시는 분들 가서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원장님은 왜 맨날 송아지 설사 그런 얘기를 이제 그만 때려치우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게 되느냐? 아직도 설사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여기도 가끔 계실 거야. 그래서 초유를 잘 먹이고 초유의 양을 잘 먹여야 된다.
그러면 좋은 초유의 품질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봐야 돼요. 어미소가 송아지한테 주는 초유는 시간적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송아지가 태어나서 어미한테서 나오는 시간적 여유가 48시간에 먹어야 되는 우유가 초유라고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초유란 뭐다? 어미소가 송아지 분만하고 나서 48시간 정도의 젖을 공급하는 그런 나오는 젖이 초유다. 그 초유의 의미는 왜 48시간이냐면 송아지가 초유는 일반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일반 우유하고 초유하고의 분자 구조가 틀려요. 초유는 분자 구조가 크기 때문에 덩어리가 커. 왜? 영양가가 많기 때문에 큰 거예요. 일반 우유는 분자량이 작아. 다시 말하자면 초유는 분자량이 크다는 얘기면 자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일반 우유는 모래라고 생각하면 돼. 영양가가 자갈이 많겠어요? 모래가 많겠어요? 자갈이 많아. 그런데 단점이 있어. 이거를 항상 큰 자갈과 같은 영양소를 항상 송아지는 장에서 흡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있어. 언제까지만 돼 있냐면 48시간 이내에 줘야만이 이건 해결이 된다. 언제? 시간적 제한이 있는 거야. 48시간 이내에 초유는 줘야 된다. 아무리 좋은 초유라 하더라도 송아지한테 48시간 넘어서 72시간을 주면은 그 송아지는 비유를 하자면 나는 이 송아지를 초유를 먹여서 죽이고야 말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48시간 넘어서 먹이면. 가능한 한 24시간 이내, 가능하면 6시간 이내 이렇게 일찍 먹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송아지가 낳다보면 건강한 송아지는 뒤치기다가 일어날래다 넘어지고 넘어질래 일어나고 하다가 건강한 애는 한 3, 40분, 1시간이면 어미젖을 찾습니다. 먹는 걸 확인했어요. 분명히 초유가 좋다는 걸 먹는 걸 확인했어요. 그 다음도 건강하게 잘 빠는 걸 확인했어요. 그런데 5일째 설사를 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문제입니까? 그건 초유의 양인지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100% 있다는 겁니다. 좋은 초유를 먹이고 충분한 양을 먹였으면 초유의 충분한 양과 품질을 먹였으면 5일 내 설사를 할 수가 없어. 막말로 그거 먹이고 나서 로타바이러스를 갖다 강제로 입에다가 생으로 집어 넣어줘도 설사를 안 해. 방어 능력이 있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품질이 안 좋고 양이 부족하면 질병에 대한 방어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미소한테 좋은 초유를 만들기 위해서 충분한 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미소한테 분만 2달 전서부터 돋아 먹이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너무 좀 어려운 얘기가 자꾸 빠지는데 충분한 양과 좋은 품질의 초유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어미소한테 2달 전에 돋아 먹이기를 하기 시작한 것과 동시에 어떤 걸 체크 포인트 해야 되냐면 분만하기 1달 전서부터 어미젖을 보면서 저 어미젖이 뜨고 있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하자면 좋은 품질의 초유가 만들어지려면 어미소한테서 유방에서 만들어지는 거 최소한 1달간 정도의 숙성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젖이 불어서 갑자기 스트레스 나온 젖은 품질이 안 좋아. 양도 부족할 뿐더러. 그거 먹었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는 거야.
물론 우리 현재 농가에서 우리 집은 10일 이내에 설사 안 한다 그러면 초유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1, 20%라도 해가지고 문제가 된다 그러면 초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도다매기게 하면서 젖이 얼마나 잘 부느냐. 그리고 그 어미소의 좋은 품질이 나오느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미소한테만 100% 초유를 갖다가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미소가 초산, 이산 낳은 애가 낳은 송아지들은 100% 어미저 빨기 전에 사제분말 초유를 준비를 했다가 보충해 주는 거야. 어미저 빨기 전에 보충을 해 주는 거야. 제가 금방 조합장님실에서 우리 이정근 회장님이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게 뭐냐고 그래서 이게 너무 비싸다고 하는 게 뭐냐면 초유야. 초유분말. 농협에서 나왔어. 좀 비싸, 초유가. 그래도 농협권 싼 거야. 어미저 빨기 전에 우리 집이 10일 이내에 10마리 중 한 마리라도 설사하면 먹여야 돼, 다. 정말로 잘하는 집은 아까 왜 원장님 자꾸 송아지 설사 얘기하는 집은 초유 분말을 1,000만 원, 2,000만 원어치 쌓아 놓고서는 프로그램대로 어미저 빨기 전에 다 먹이는 거야. 그래야 송아지의 생명과 위협이 없고 설사 안 하고 마음이 편하지. 우리가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송아지 설사하면 어디 나갔다가도 나가서 일도 안 잡히고 빨리 들어와야 되는 게 현실이야. 그래도 아침에는 그래도 비틀비틀 하면서 흔들흔들 하면서 그래도 살아갈 것 같더니 몇 시간 어디 갔다 와 보니까 벌써 머리도 못 가누고 못 일어나고 급해서 급해가지고 수액을 놓네 뭐네. 저는 오늘 수액 같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 질병이 발생하지 않게 만들어야만이 좋은 거지. 불을 놔가지고 어떻게 그냥 소방서가 물을 잘 끄듯이 이거는 아니라. 그래서 좋은 초유를 만들어야 된다. 좋은 초유를 먹여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미소한테서 만드는 좋은 초유가 그거 가지고도 안 되면 분명히 어미젖을 빨기 전에 초유 분말을 녹여서 먼저 먹여야 된다. 보충해서. 결국은 어미 송아지가 먹는 초유의 이뮤글로빈이라는 양이 120g이 필요해. 48시간 동안에. 근데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60에서 80, 다시 말하자면 40에서 60g이 부족한 거야. 그것을 갖다가 초유로 보충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초유 보충 문제에 있어서 냉동 초유도 있고 사제분말 초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냉동 초유는 보통 일반적으로 젖소에서 나오는 우유입니다. 이게 젖소에서의 지금 질병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루코시스 하면 뭐 이름이 멋있죠? 우리나라 말로 뭔지 아세요? 백혈병이에요. 그러니까 백혈병이 하면 오 하는데 루코시스 이래요. 그럼 우리한테 안 와다.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감염될 수 있어. 우리 젖소에서 한으로. 그래서 그래서 어떤 그 비용이나 이런 것은 조금 전락되지는 못하더라도 장기간에 우리 농장의 위생을 위해서는 조금 안 하시고 사제분말 초유 지금 뭐 농협에서 나오는 거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하시는 게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 얘기는 이제 제가 어디 친한 분들에 이렇게 얘기해 보면 설사 얘기가 이제 또 나오니까 백신을 안 하시는 분들은 송아지 설사 얘기 하지도 말아야 돼. 우리 집에 설사를 하든 안 하든 송아지 설사 예방 백신을 어미소한테 맞춰야 돼. 근데 안 맞히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를 주사를 놔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 그거 나도 설사 많이 하는 것 같고 안 나도 설사하는 것 같고 그래. 그건 맞아요. 그러나 치료를 해보면 효과가 확실히 좀 틀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돼. 설사 예방 백신은. 만일 그때 때를 놓쳤으면 어미 전 먹기 전에, 우리가 초임 먹이기 전에 송아지한테 그 백신을 주사 놓는 게 아니라 입으로 투여하면 돼. 입으로. 주사기를 빼가지고 녹여서 입으로 넣어줘도 돼. 그거를 초유전 접종이라고 그러는 거야. 효과 있어요. 효과 있어요. 네. 백신은 꼭 어미소한테 주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분만해가지고 어미젖을 빨기 전에 백신을 입으로 먹이시면 돼. 그거는 기본적으로 송아지한테 해야 돼.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도다먹이기 시절에서의 어미소한테 주는 영양소가 뱃속에 있는 태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송아지는 건강하고 우량 어미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좋은 송아지는 좋은 어미소에서 나오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그건 정석적으로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잘 안 지켜져요. 우리가 뱃속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추정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영양소를 공급을 해가지고 신경을 써주면 면밀하게 관찰해 보면 그 송아지가 나중에 마블링도 잘 되는 송아지로 나올 수 있고 성장을 잘하는 송아지로 할 수 있고 설사도 덜하고 호흡기도 덜하고 건강한 송아지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이룰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어미 뱃속에 있을 때 어미한테 주는 영양소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과비시키지는 않고 난산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혹시나 그 기회가 될지 모르지만 어미소가 영양소가 어떻게 돼가는지에 대해서는 요새는 혈액 검사를 하면 다 나와요. 단백질의 양이 적절한가? 에너지의 양이 적절한가? 이 소가 소화가 잘 되고 있는가? 비타민의 양이 적절한가? 이게 다 검사가 나와. 그런 걸 안 하고 먹여야 된다, 먹여야 된다니까 뭐 에이 그냥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발전이 없는 거야. 요새 새로 KPN 뜨는 최근에 뜨는 게 1416인가요? 저는 그게 누구 건지 모르고 저도 뭐 계량에 이게 별로 그렇게 많은 신경을 안 쓰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렇게 한 2, 3년 전에 그 컨설팅을 여기도 뭐 컨설팅 받으신 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 그 집도 이제 했는데 송아지가 이유한 송아지가
3개월 막 지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달아보지는 않았지만 한 170kg 이래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거짓말이라고 그럴 거야. 내가 사진 다 담아놨어. 그런 데서 그렇게 나오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냥 저기 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런 좋은 무리들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는 뭔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하다 보면 분만하고 나서 태어난 송아지가 초유를 제대로 못 먹을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주로 전화 오는 게 송아지가 나왔는데 한 12시간도 좀 지난 것 같아요. 근데 그 송아지가 헐떡헐떡거리면서 어미젖을 못 빨아요. 일반적으로 송아지가 좀 큰 경우, 어미소에 비해서 큰 경우에는 송아지가 분만하에 나오면서 그 산도를 나오면서 이 흉곽의 압박을 받습니다. 가슴에 압박을 받아. 그러면 분만한 지 얼마 안 된 애가 어떤 염증에 대한 폐렴보다는 호흡이 가빠지는 거야. 이 호흡이 가빠진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젖을 빨으려고 그러면, 이게 혀라고 그러면 혀를 이렇게 오므리고 젖을 이렇게 대면서 하려면 이 흉곽에 있는 힘을 줘야 빨아지는 거야, 이게. 그런데 송아지가 숨쉬기도 힘들고 과태하러 나가지고 힘든데 하는 데서 이게 혓바닥에 꼬부러질 마음 먹고 이걸 빨을 수가 있냐 이거야. 못 빨지. 그럼 그거 못 빤다고 초유는 빨리 먹여야 된다고 마음은 급한데. 박가사장님 해봅니다. 안 먹지. 혀 내두르고. 어미젖 먹이려고 그러니 어미젖 짜서라도 먹여야 되니까 했는데 안 먹어. 왜? 이게 삼킬 수가 있나. 고개 자꾸 돌리고 승질 나니까 빰때기는 한 대 때리고서는 사모님 보고 네가 한번 해봐. 그 사모님은 또 됩니까? 그러다가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제발 싸우지는 마시오. 그거는 이게 삼킬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위카테터로 넣어서 바로 송아지 사위를 넣어서 바로 들어가게 먹여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고들 생각하는데 처음이 어렵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내가 와서 기도로 들어가면 죽을까 하고 겁내겠는데 그거 해야 돼. 한우 키우시는 분이면 그걸 할 줄 알아야 돼. 두 번째로 송아지가 초유를 못 먹는 게 어떤 경우 있습니까? 추우면 못 먹어. 추우면 겨울에 아침에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보니까는 벌써 저쪽에 송아지 나놨어.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야. 어미도 이제 뭐 자기도 스트레스 받고. 제일 중요한 거 어떤 거 해야 됩니까? 걔 빨리 보온등 밑에 오든지 방에 갖다 놓든지 빨리 수분 제거해주고 따뜻하게 해줘야지. 추우면 통증을 유발합니다. 통증을 유발하면 내 몸이 아파서 젖을 빨지 못해. 그리고 그 상태는, 그 송아지 상태는
우리 어렸을 때 연탄가스 마신 상태하고 몸이 완전히 세포 안에는 이산화탄소로 가득 차서 멍청해지는 거야. 지금 젊으신 분들은 잘 못 가요. 여기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옛날에 주변에 연탄가스 마셔가지고 구들장에서 세워놔가지고 연탄가스 마셔 많이들 죽었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아무리 그거는 초유목이라 해도 안 먹는 거야. 빨리 그 송아지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고 원상 회복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어제 우리 밴드에도 들어왔더구만. 누가 동영상을 올렸어. 송아지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미소가 그냥 그 송아지를 계속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파이프는 데까지 들이치고 하는 거야. 이걸 어찌하오리까 하는 거야. 하여 어찌하오리야. 어떻게 그 어미소로 한테 있으면 밟혀 죽지. 계속 쳐박는데 어미소하고 분리시켜야죠. 송아지가 나만 압니까? 그런 경우도 우유를 따로 먹여야지. 그 어미 밑에서 살겠어. 가끔 인전 뭐 그런 건 아니래도 송아지가 젖발라 그러면 막 뒷발길질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물론 뭐 럼푼이나 자일라진 써가지고서는 저기도 하는데 뒷다리 2개를 묶는 게 제일 좋아요. 뒷다리 2개 묶는 게. 그냥 그거는 계속 그 소한테는 뒷다리 2개 묶게끔 하고 다니면 돼. 보통 일반적으로 그 낙농기계사 가면 젖소들은 이게 칼슘 부족해서 이렇게 콘크리트 바닥에 잘 이렇게 미끄러지고 빠져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벌어지지 말라고 요 며느리 발톱과 며느리 발톱 사이에 이렇게 줄로 묶어 놓는 거 있어. 발목 밴드. 발목 묶는 거. 그거를 어쨌든 묶을 때는 이제 발로 채일 수 있으니까 안 채이게 이제 파이프 옆에서 이제 그거만 묶어 놓으면 그거 풀지 않아도 돼. 그런 놈들은 평생 그렇게만 해도 돼. 잘 걸어 다니고 발길질 못 하니까 2발로 찰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또 되고. 그리고 송아지가 낳았는데 멀쩡하게 잘 난 것 같은데 어미젖을 안 빠는 거야. 지가 뭔지 고하게 선풍기 바람을 쐬면서 이 깃털을 날리며 탁 하고 CCTV 돌려봐도 송아지가 어미젖을 빠른 흔적이 없네. 마음은 급한데 초유는 빨리 먹여야 초유는 송아지의 생명이라는데 빨리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 거야. 그거 왜 안 먹는다 그랬어요? 양수 먹었는다. 네. 소는 일반적으로 뱃속에 있을 때 양수가 송아지한테 들어왔다 나갔다고 해요. 우리가 양수를 먹는다는 것은 이 폐로 먹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입으로 먹고 위로 나가고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야.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송아지 분만하고 나서 초유 먹이고 나면 뭐 태변이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경우는 특별한 이상 없이 초유를 잘 안 먹는 경우는 송아지 뱃속에 양수가 있다고 보이는 거야. 몇 리터가 2 내지 3리터가 있다고 보니까 걔가 배가 안 고픈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양수를 빨리 장으로 내보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약 제스롱을 3cc, 2, 3cc 놓으면 돼. 송아지한테 2, 3cc 놔라. 송아지한테 제스롱이라는 약을 거기 있을 거야. 제스롱이라는 약을 주사를 놓으면 이게 젖도 잘 빨게 하고 잘 먹을 수 있어. 몇 그램? 예? 몇 그램? 2, 3cc. 그거 저기야. 저 주사약이에요. 20cc짜리 주사약이야. 예.
어떤 우리가 설사의 원인 중에서 어떤 뭐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원충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유의 면역력만 좋아지고 하면은 어느 정도 넘어가요. 네, 넘어가는데 또 우리가 크게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이 그러세요. 분만하고 나서 한 15일 전후에 송아지가 설사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아니면 순두부처럼 이렇게 송아지의 변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게 흔히 많아요, 우리나라가.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사양관리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 여기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농우사료는 나쁘고 죽일 놈이고 볏짚이나 조사료는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 일반적으로. 그래서 농우사료를 많이 먹이면 소한테 질병이 생기고 설사하고 이럴 수 있는데 볏짚이나 조사료를 많이 먹이면 큰 문제 없다 이런 생각이 있어. 그런데 뭐든지 많이 먹이면 문제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자면 일의 편리성이나 건방에 얘기한 볏짚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야 그래 내가 농우사료는 네가 니네한테 마음대로 못 주는데 니네들이 그래도 순이네보다는 니네들한테 볏짚이라도 마음대로 먹게 중간에다가 곰포 하나씩 놓는 거야. 그러면 뭐 틈 있을 때마다 막 먹는 거야. 이게 송아지의 한 15일 지났을 때, 보통 15일 지나서 나타나는데 순두부처럼 허옇게 누르스름하게 나오는 거. 그거의 원인이야. 왜 그렇게 했냐면 농우사료 많이 주면 설사하고 볏짚 많이 주면 괜찮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는 절대로 아니다 이거야. 볏짚을 많이 줘가지고 그 송아지의 변이 회백색으로 나오고 그 회백색이라는 것이 지방의 성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허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어. 짜장면 먹으면 변이 새까맣게 나오실 것이고 기름기를 많이 먹으면 허옇게 나올 것이다. 그 어미젖에서 기름기가 많이 나오니까 송아지가 많이 먹다 보니까 보름 정도 지나면 꼭 그때 나타나는 게 회백색 변이 나타나는 거야. 유질이 안 좋은 거지. 뭐로 인해서? 농우사료가 아닌 조사료를 갖다가 너무 과다하게 먹여서. 조사료를 과다하게 먹으면 번식 후에 뭐가 생기느냐? 유지방과 체지방이 많이 생겨. 유지방은 뭐예요? 첫 지방이 많이 올라간다는 거야. 지방 성분이 올라간다는 거야. 유지방이 올라간다는 거야. 기름기가 많아진다는 거야. 몸에 과비로 인해서 기름기가 많이 쌓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송아지가 그걸 계속 먹다 보니까 변이 회백색으로 나오는 거야. 넘치니까. 두 번째로 또 설사하니까 우리 농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하는 일, 어미수한테 농우사료를 줄이는 거야. 농우사료를 줄여. 그러면 유선조직은 팽창해서 불어 있는데 사료를 줄이면 물론 정상보다는 젖 나오는 양이 줄을 수는 있어. 그러나 그 사료를 줄인 양만큼 젖이 확 줄지는 않아. 왜 그러냐면 그러한 우유 생산
대한 이론으로 비춰본다면 지금 나오는 예를 들어 가지고 송아지한테 분비되는 어미젖이 하루에 3리터 나오게 돼 있는데 사료를 안 주면 젖이 싹 안 나올 게 아니라 이것을 나오는 그 기능이 멈추지 않으려고 다른 에너지를 써. 어떤 에너지를 쓰냐면 1차적으로 몸에 혈액 안에 있는 혈당을 일단 쓰고, 두 번째로 몸 안에 있는 기름을 갖다가 일단 2차적으로 동원을 해. 그래서 혈액으로 빠져나오게 만들어. 그러니까 사료를 줄여도 변이 회백색으로 나오는 거야. 유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젖이 회백색으로 나오는 경우는 어떤 어미소의 지방의 과다에 의해서 유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도제나빌 주사를 놔야 돼. 이도제나빌. 잘 아시겠지만 어미소한테 이도제나빌 넣고 송아지한테 이도제나빌 넣는 것만으로 끝나면 돼. 여기서 항생제를 넣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만이라면 할 필요는 없어. 근데 이 상황에서 항생제를 많이 넣는다. 교과서상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걸 많이 넣으면 장내 세균층이 교란이 돼서 위막성 장염이 된다. 이게 뭐냐면 위가 거짓이라는 거야. 거짓막. 우리 농가에서 보셨어. 송아지 설사하고 시달린 애들 나중에 보면 내장 같은 거, 뭐 기생충, 알집 같은 거 이렇게 한 무대에 쏟아놓은 거 있죠. 가끔 송아지가 내장 같은 거 나와 있는 거 못 봤어요. 이거 송아지가 그래도 살아있네. 못 보셨어요? 장점막 나오죠. 네? 장점막이 점장막이라는 거, 장점막 나오듯이. 그게 위막이야. 이게 뭐냐면 항생제 많이 쓰면 저런 게 나와. 설사 많이 해서 항생제 많이 쓰면 저런 게 나와. 근데 그거 잘 안 죽잖아. 금방 죽고 이러지는 않죠. 이제 오래 심해되면 좀 잘못되더라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회백색 변을 넣었을 때 항생제 많이 쓰면 저런 게 생길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방은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다제나빌을 어미한테 놓고 송아지한테 놓는 것만으로 끝을 내야 되지 항생제 놓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우리가 볏짚은 무제한으로 주고 농우사료는 제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왜 볏짚을 무제한으로 주면 안 되느냐. 나중에 뭐 본식 얘기할 때도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나왔으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라. 우리가 이제 배합사료를 보면 배합사료 뒤에 조단백 몇 프로, 조지방 몇 프로, 조소문 몇 프로, 칼슘 몇 프로, 인 몇 프로, 그 밑에 또 한마디가 이렇게 적혀 있어. 뭐라고 김민선 사모님 뭐라고 적혀 있어요? 원료 사정에 의하여. 그 원료 사료는 더 밑에고. TDN 해가지고 가소화 영양소 총량 이게 있잖아. 그
그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다 합친 거를 이게 영양소로 따지면 TDN 몇 프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 일반적으로 70%에서 뭐 73, 4% 왔다가 76%도 있어. 70%라고 보면 돼. 우리가 영양소가 많다는 그 배합사료가, 농우사료가. 그런데 볏짚은 몇 프로일까? 제가 그 옆에 사모님 내가 약속을 못 지키긴 했는데 저번에 저기 변산반도 가서 들으셨잖아. 볏짚은 TDN이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잊어먹으셨지. 볏짚은 농장에서 볏짚은 영양소가 없는 거야. 그냥 배불리 먹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영양소에 대한 거를 얼마치지 영양소가 없으면 얼마나 없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어. 볏짚을 통틀어 가지고 TDN이라는 수치를 나타낸다면 배합사료는 70%지만 볏짚은 35야. 볏짚이 35야.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우리 사장님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느낌이 많은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70하고 35의 관계가 뭐야? 2배야. 농우사료를 많이 먹이는 거는 소가 다 죽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왜 볏짚은 무제한으로 먹입니까? 볏짚을 갖다가 무제한으로 먹이면 저기 한우 번식우가 몇 킬로까지 먹는지 아세요? 수분 30kg 기준에 대충 12kg 정도도 먹어. 많이 먹어. 12kg에서 15kg 먹어. 해봐. 계산을 해보셔. 우리 저 곰포하고 달아보고 한번 해보시오.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야. 농우사료 줘서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볏짚 많이 먹여가지고 살이 찌는 거야. 볏짚값 비싼데 조금 줄이셔. 그러니까 회백색 설사가 나오는 거야. 그 볏짚이 만드는 것이 체내에 들어가서 뭐를 만든다? 지방을 만든다. 지방 만드니까 젖으로 나온다. 특히 이론적으로 또 얘기하면 전분질이 부족하다. 다시 말하자면 농우사료에 있는 알사료 성분이 없고 볏짚만, 우리 사장님들 또 마음이 그렇잖아. 농우사료 좀 줄이고 그래도 내가 마음이 편치 않은데 야 볏짚 좀 더 많이 먹어 하는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많이 주고 하니까 거꾸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전분질 사료에 배합세를 안 주니까 몸에 유질이 이렇게 회백색 설사를 하게 되는 거야. 이런 모든 것이 나중에 번식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어쨌든 그 얘기가 나와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래서 볏짚을 무제한으로 먹이는 거는 뭐 다음에 번식하게 되면 얘기가 되겠지만 조금은 삼가해야 된다. 왜? 기본적으로 TDN이 35기 때문에 적은 건 아니야. 그럼 무제한으로 주는 거 아니야. 12kg 먹으면은 기본적으로 사료 6kg 먹는 거하고 똑같아. 그렇잖아요. 반이니까. 왜 그거는 겁 안 냅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좀 틀을 좀 바꾸셔야 돼. 바꾸셔야 돼. 그럼 보통 몇 킬로 정도 먹입니까? 일반적으로 소를 먹는 양은 체중에 따라서 해요. 번식 후 체중에 따라서 400kg면 400kg, 450은 450, 500kg, 뭐 600kg, 어떤 집은 700kg도 있는데 그냥 450에서 500kg 보통 일반적인 적이면 농우사료가 그것도 또 얘기하려면 한참 길은데 보통 농우사료 3, 4kg 주면 볏짚 한 5.5에서 6.5kg
한 반 정도 이상으로 줄이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피설사 같은 경우가 있는데, 피설사에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아마 한 번씩은 조금씩 다 겪어보셨을 거야. 근데 이제 농가에서 피설사 하면 그 다음에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피설사 하면 콕시듐이라고 생각해. 콕시듐 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 바이콕스나 이런 거 먹이는 거 있고, 썰파제 이렇게 생각해. 딱.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교육하시는 분들은. 근데 피설사가 꼭 제가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오는 얘기지만 콕시듐만은 아니에요. 피설사는 오늘서부터 조금 바꾸세요, 생각을. 피설사는 좀 복합 감염이 돼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썰파제나 콕시듐 약으로 치료가 안 될 수도 있다. 가능성이 40~50%는. 그렇게 해서 죽인 집도 계실 거야. 아니 왜 저기 피설사 났는데 왜 썰파제 안 듣고 해다가 계속 꼬리만 두고 헛심주고 해다가 그거 한 달 동안 뒤치기고 뭐 수의사 여러 번 왔다 가고 해가지고 죽는. 피설사는 꼭 콕시듐만이 아니라 급성 장염을 일으키는 클로로스트리디움이라는 아마 저희가 나눠준 그 책자에 다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은. 제가 그 책자를 보면서 하면 우리 사장님도 조를까봐 내가 저기 하는 거 제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클로로스트리디움이라는 그 급성 장염을 일으키는 세균이 대부분 복합 감염되어 있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아침에는 콕시듐 원충을 위해서 썰파제를 놓고 저녁에는 클로로스트리디움은 페니실린에 들으니까 페니실린 주사약을 놓으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아침에 썰파제, 저녁에 페니실린, 아침에 페니실린. 피설사는 최소한 5일 이상을 무조건 해야 된다. 피설사는 무조건 5일 이상 주사를 놔야 된다. 똥에 살짝 묻고도 나오는 거, 이건 피설사가 아니죠. 혈변이지. 그거는 뭐 썰파제 한 2~3번 넣어도 되지만 피가 막 묻혀서 나오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최소한 5일 이상 일주일 정도 해야 된다. 간혹 3~4일 되면 또 피가 없어지고 꼬뭇꼬뭇해지고 좋아져. 그러면 안 하시는 분이 있어. 그거는 불이 완전히 꺼진 게 아니야. 또 다시 살아올라. 그래서 좋아지면 무조건 5일 이상 주사를 놔야 되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거. 피설사는 굉장히 이게 배가 복통이 일어납니다. 아픕니다. 송아지가 맥을 못 칩니다. 빈혈이 일어납니다. 힘이 없습니다. 숨쉬기가 힘듭니다. 왜? 피가 쏟아져 나오니까. 멍해요. 근데 우리 농가에서 잘못하는 거 하나. 설사는 무조건 굶긴다. 이게 잘못된 거야. 설사해가지고 힘이 없고 그냥 빈혈이 걸려가지고 그냥 그나마 그냥 해가지고 그냥 피틀피틀해가지고 그냥 어미한테 가가지고 그냥 뭐라도 먹으려고 살라고 그냥 해가지고 젖이라도 그냥 뭐 빨지도 이렇게 하다가 그냥 아유 입맛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그나마 그거 조금 먹고 살으라고 해 놔둬야지. 그것까지 다른 것도 하나도 안 해주면서 그것까지 그냥 싹 안 먹게 하면 그 송아지는 내가 이 송아지를 피설사뿐만이 아니라 내가 아주 못 먹여서 죽이고야 말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피설사는 가능하면 어미젖을 먹게 해야 된다. 그나마 어미젖을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얘가 산다. 원칙 3개. 피설사의 원칙 3개.
페니실린과 설파제를 동시에 아침 저녁으로 하든 동시에 주사하든 일주일 이상 한다, 5일 이상 한다. 두 번째로 빨리 발견해야 된다. 피설사는 불이 난 거나 마찬가지다.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늦다. 훨씬 늦다. 10일 돼도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어미져서 반드시 먹여야 된다.